여당 의원 전원과 총리 등 국무위원, 청와대 참모진이 모두 모인 당정청 전원회의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보완책 마련과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정치 개입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기무사를 대신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출범식에서 송영무 국방장관은 역대 보안방첩부대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며 비판했습니다. 인근 공사장의 흙막이 붕괴로 대형 집안 침하가 일어났던 서울의 한 아파트 주변에서 또 다른 침하 징후가 발견됐습니다. 공사장 옆 도로에 길게 금이 가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가 불법 파견을 하고 있다는 고용노동부 실무진의 결론이 고위 간부 회의에서 뒤집혔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간부들을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남자 야구 국가대표팀이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남자 축구 역시 일본과 금메달을 놓고 마지막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의 첫날 토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오늘 9시 뉴스는 아시안게임 경기 중계 관계로 조금 일찍 시작합니다. 오늘 청와대에는 여당인 민주당 의원 전원과 총리부터 장관까지 당정청이 한자리에 모두 모였습니다. 이 집권 2기를 시작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엄중한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시대 소명을 열거하며 당정청이 강력한 주도 세력이 되달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김기현 기자입니다. 신임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전체 여당 의원들과 이낙연 총리 등 국무위원들, 수석급 이상 청와대 참모진 전원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상 처음 개최된 당정청 전원회의입니다. 한반도 정세가 중요 변곡점을 맞고 있는 데다 산적한 개혁 입법 처리에 더해 예산안 정국까지 앞두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촘촘한 협력체계 구축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마련한 자리입니다. 당정청이 다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강력한 주도 세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현재 근본적 변화를 맞고 있다며 시대적 소명으로 지속적인 적폐 청산과 다 함께 잘 사는 경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들 모두 분명한 시대 정신이지만 지금까지 겪지 않았던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대통령 혼자 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당정청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공동 운명체가 되지 않으면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문 대통령은 실제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현 정부가 이름만 민주당 정부가 아닌 책임을 공유하는 공동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제 성과를 보여야 할 집권 2기를 시작한 시점에서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당정청 협력을 중심으로 개혁과 국정 현안을 풀어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소득 주도 성장이나 일자리가 문제이다 보니 오늘 당정청 전원회의에서도 경제정책에 논의가 집중됐습니다. 이 소득 주도 성장의 기조는 유지하되 보완책을 마련해 가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정청 전원회의에서도 역시 소득주도 성장 등을 둘러싼 경제정책 방향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워크숍을 통해 여당은 이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흔들림 없는 뒷받침을 강조했던 터라 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고통을 줄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뜻을 모았습니다.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당정청은 이러한 고통을 최소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된 경제정책의 속도를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현 상황을 경제지표와 체감 경기 간 온도차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나 수출 등의 지표는 나쁘지 않지만 일자리나 소득과 관련된 체감 경제가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자리 총력전에 나서겠다며 당의 예산과 규제혁신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습니다.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개소가 지연됐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이달 초 개성에서 문을 연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달로 예정된 3차 남북정상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 여론조사를 보면 또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여론들이 많기 때문에 설득을 하면서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아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지지율 하락 추세를 의식한 듯 당정청은 정책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강호입니다. 정치 개입 등으로 논란이 됐던 국군 기무사령부가 27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 기무사를 대체할 새로운 군 보안 방첩부대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창설식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역대 보안 방첩부대들이 국민에게 배신감을 안겨줬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철호 기자입니다. 개헌 문건 작성,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기무사를 대신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기무사 등 역대 보안 방첩부대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신뢰는커녕 지탄과 원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국민에게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송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이름만 바꾸고 정치 개입을 계속해온 보안방첩부대의 일탈의 역사 때문입니다. 군 내 간첩을 잡겠다는 명목으로 1950년 창설된 육군 특무대는 오히려 이승만 정권의 정적을 색출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특무대는 방첩대, 보안사로 이름을 바꿔가며 영향력을 키워가다 1980년 12.12 쿠데타 중심 세력으로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2명의 사령관 출신 대통령을 배출하며 권력을 누리던 보안사는 민간인 사찰이 드러나며 1991년 기무사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기무사를 대체할 안보지원사는 2,900여 명 정도로 전체 인원이 약 30% 줄었습니다. 개헌 문건 작성과 댓글 공작 등에 관여한 240여 명은 원소속 부대로 돌려보냈습니다. 내부 견제를 위해 감찰실장에는 현직 부장검사를 임명했습니다.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해 수행함으로써 꼭 필요한 조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와 함께 사령부를 이용해 정치적 중립 등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어제 새벽 대규모 집안 침하가 발생한 서울 금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또 다른 침하 징후가 발견됐습니다. 공사장 옆 도로에 길게 금이 간 건데요. 충격이 가시지 않은 주민들에게 불안과 불편함은 더욱 커졌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새벽 굉음과 함께 도로와 주차장이 무너져 내린 서울의 한 아파트입니다. 주민 200명이 긴급 대피했고 아파트 한 개동 출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낯선 곳에서 밤을 지샌 주민들 여전히 충격이 가시지 않습니다. 내 집에 빨리 못 들어가니까 불편했죠. 오늘만 자는 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무너지기 전의 순간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침하 징후도 확인됐습니다. 아파트 주변 도로에 긴 균열이 발견된 겁니다. 집안 침하 원인으로 지목된 오피스텔 공사장 바로 옆입니다. 구청 측은 추가 침하 징후가 발견된 해당 도로 출입을 통제하고 3개 지점을 뚫어 위험 여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가 된 아파트 단지 일대에 대한 안전 여부를 살피기로 했습니다. 가까이 붙어 있는 동들, 그리고 어린이집, 또 이제 그 이외에도 뒤편도 다 있으시니까요. 그 부분까지 모두 다 포함을 해서 정밀 안전 진단을 하도록. 대피한 주민들은 당장 하루 더 지낼 곳을 찾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아파트 기울기를 측정할 계측기 구입이 늦어지면서 오늘 예정됐던 재입주 여부 발표는 내일 오후로 미뤄졌습니다. 신속한 일 처리와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항의가 끊이질 않았고 이 과정에서 주민 2명이 다투다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구청은 현재 아파트 기울기에는 이상이 없다면서 정밀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한 달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네,
네, 방금 보셨듯이 제주 서귀포 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졌지만 이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은 모처럼 하늘이 파랗게 열렸습니다. 지난주 폭우 피해를 입은 곳에선 복구 작업이 계속됐고 일부 시민들은 나들이를 포기하고 일손을 보탰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흙탕이 돼버린 앞마당. 물길을 만들어 물을 빼내고 연신 삽으로 퍼내도 끝이 없습니다. 30도를 넘는 더위에 몸은 금세 땀으로 젖습니다. 물에 젖은 가재 도구들을 하나씩 꺼내 햇볕에 말립니다. 옷가지와 이불은 일일이 밟아가며 흙탕물을 씻어냅니다. 체육대회 대신 자원봉사를 택한 회원들. 체육대회보다는 이런 정리를 해드리고 아픈 마음을 달래드리는 게 오히려 저희 도리인 것 같아요. 갑작스런 폭우에 하늘만 원망했던 노부부는 도움의 손길이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너무 고맙지. 눈물이 날락해가지고 사실 말을 못하겠다. 고마신데 노인네들 둘이 사는데 어떻게 정리할 줄 몰라가. 물이 빠진 거리는 집게들로 채워졌습니다. 고장난 가전제품을 고쳐도 보고 쓸만한 것들을 골라보지만 여전히 막막합니다. 말려서 쓰려고 한 번 했는데 비가 또 달라들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자제품도 버려버리고 또 그런 상황입니다. 쓸모가 없게 돼 골목길에 내놓은 살림살이들. 수거 작업도 막빠집니다. 주말이지만 공무원들은 쉴 수가 없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봐서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작업이고요. 이번 폭우로 3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고 주택 1,800여 채가 침수됐습니다. 130여 명은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 서비스의 불법 파견을 알면서도 봐줬다는 의혹을 검찰이 수사 중인데요. 당시 근로감독을 총괄한 노동부 실무진이 종료 예정일을 앞두고 불법 파견이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다음 날 간부회의에서 결론이 뒤집어졌습니다. 검찰이 그 정황을 잡았는데요. 홍성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013년 노동부는 삼성전자 서비스에 대해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불법 파견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최근 당시 이 근로감독 실무를 총괄한 최모 과장을 소환했습니다. 최 과장은 검찰 조사에서 근로감독 종료 예정일 하루 전까지도 실무진의 결론은 불법 파견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최 과장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삼성전자 서비스 관련 Q&A라는 보고서도 확보했습니다. 서비스 수리기사를 지휘하거나 명령할 수 없는 구조라는 삼성 측 주장에 삼성 측이 시스템을 통해 수리 접수부터 고객 만족도 평가까지 통제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 수리기사를 평가하고 수수료 책정 기준을 만드는 등 불법 파견의 증거로 13가지 사례도 들고 있습니다. 결국 보고서는 원청업체인 삼성전자 서비스가 사실상 불법 파견을 저질렀다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날 열린 노동부 고위 간부회의에서 내용이 뒤집혔습니다. 결론을 늦추고 근로감독을 연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권모 당시 서울노동청장은 보고서에서 결론을 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과장은 삼성 근로감독과 관련 없는 권 청장이 갑자기 회의에 들어와 발언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해당 고위 간부들을 불러 실무진의 결론을 뒤집은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요즘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이 인터넷에 올리는 광고들,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맞선 여성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엄연한 불법임에도 처벌이 미미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황경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Em bao nhiêu tuổi? Em cao bao nhiêu, nặng bao nhiêu? 신체 조건으로 자기소개를 하는 20대 여성을 자극적인 문구들로 홍보합니다. 이 카페엔 이런 글이 한 달에 수십 개씩 올라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국제결혼을 검색만 해도 이런 글이 쏟아집니다.
인터넷이 잘 되지 않았을 거라서 그래서 잘 몰랐어요. 놀랍고 또 기분이 나빴죠. 아이들도 자기 어머님이 이렇게 해서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되게 모욕적인 일. 이런 광고는 3년 이하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처벌 대상이지만 업체들은 오히려 큰 소리입니다. 남성 측에서 봤을 때는 무조건 얼굴만 공개해서 맞선 진행을 하는데 자기네들도 가야 뭐를 알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부가 지난 7월 광고 15,000여 건을 전수조사해 600여 건을 삭제했지만 그때뿐입니다. 조치를 해서 내렸는데 그 다음에 또 하루 이틀이나 또 올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모니터링 기능 등을 갖추려고 검토를 하고 있어요. 처벌이 너무 미미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남성들이 손쉽게 이주 여성들을 성상품처럼 취급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것은 결혼을 하더라도 아주 손쉽게 인권 침해로 이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고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는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누적 수출이 4천억 달러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고용과 투자 등 다른 경제 지표들은 부진한 가운데 수출 실적이라도 좋아서 다행이긴 한데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지난달 수출액이 512억 달러에 이르며 넉 달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2억 달러가 모자란 4천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6개월 연속 감소세였던 자동차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섰고 미국의 쿼터 규제로 우려됐던 철강 수출도 20% 이상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반도체의 덕이 컸습니다. 스마트폰이 새로 출시되고 고성능 서버 수요가 늘면서 반도체는 115억 달러 수출이라는 새 기록을 세웠습니다. 벌써 올해 월별 수출이 5번이나 500불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금년 수출은 사상 최초로 6천억 불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반도체가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2.5%로 역대 가장 높아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편중이 심해진 만큼 반도체 수출이 꺾이면 우리 수출 전체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반도체 40%를 수입해가는 중국의 추격이 무섭고 가격이 하락할 거라는 전망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반도체 설비 투자도 감소세입니다. 특히 우리 주력 수출 산업이라던가 신성장 산업에 있어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반도체 호황 지속 여부에 관계없이 반도체 뒤를 이을 새로운 수출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경북 포항에서 지진이 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피해 주민 상당수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지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진 트라우마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큰 고통이지만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다른 대책 없이 외면받고 있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진 트라우마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최호연 씨. 지진을 겪은 지 9개월이나 지났지만 공황장애에 가슴 통증까지. 아직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 씨의 현관 앞에는 헬멧과 생존 가방이 늘 놓여 있습니다. 갖은 비상약부터 옷과 담요까지. 불안 증세가 심한 날이면 언제든 뛰쳐나가기 위해 현관 앞에서 자기 일수입니다. 조금만 있게 소리가 쿵쾅쿵쾅 소리가 들리고 이러면 불안해서 항상 이불을 준비해놓고 심지어는 신발을 신고 자는 때도. 지진 이후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신순옥 할머니 역시 지진 트라우마 고위험군입니다. 수면제와 신경안정제 없이는 하루하루 버티기 힘듭니다. 차가 지나가도 막 흔들리는 거. 꿈에도 항상 지진이 일어나요, 저는요. 그래서 저는 약 없이는 어디 못 다니고. 보건당국이 파악한 진앙지 인근 고위험군만 50여 명에 달합니다. 지역보건소가 지난 5월부터 재난심리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일반 심리 상담만 할 뿐 지진이나 재난 상황에 특화된 치료나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10년 이상 장기간 고통을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서비스가 재난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상을 잠식하고 있는 지진 트라우마.
관리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진 피해 주민들의 보이지 않는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영화 속에서나 보던 인공지능이 이제 일상 속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번거롭거나 까다로운 일을 도와주는 인공지능 기술이 속속 선보이고 있는데요. 약품 처방이나 부동산 계약까지 돕는다고 합니다. 이재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환자를 진찰한 인공지능 컴퓨터가 스스로 진단을 내리고 치료합니다.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개인적 문제를 상담해주기도 합니다. That seems like a fine idea. 만능 도우미 인공지능. 영화에서 현실로 나왔습니다. 의사가 스마트폰 챗봇에게 적절한 항생제가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챗봇이 증상과 성별 등을 묻더니 환자에게 맞는 항생제와 투약법까지 알려줍니다. 올해 안에 출시될 의료 인공지능 프로그램입니다. 시간과 비용뿐 아니라 과도한 약물 복용까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환자한테는 굉장히 불필요한 항생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항생제 내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거래액이 크고 따져볼 것도 많은 부동산 계약을 도와주는 인공지능도 있습니다. 주소만 입력하면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 같은 서류를 분석한 뒤 거래 위험도를 평가해 줍니다. 가끔 아주 특이한 등기제도 같으면 변호사분들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다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그런 코스트가 필요 없죠. 방대한 양의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는 역할에 머물던 인공지능. 이제는 일상 속에서 사람들의 고민을 덜어주는 혁신의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맥박이 빠른 사람은 대장암으로 악화될 수 있는 대장 용종이 생길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안 된다는데요. 자세한 이유를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평소 맥박이 빠른 50대 직장인 김종민 씨입니다. 올 초 직장 건강검진에서 대장암의 씨앗인 용종이 여러 개 발견돼 제거했습니다. 제 업무 자체가 좀 스트레스 많이 받고 긴장을 많이 하는 업무라서 아무래도 심장 같은 게 좀 많이 뛰는 그 편이죠. 긴장을 하니까.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은 대장암 진단을 받은 지 5년째인 300명을 대상으로 맥박수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대장 용종의 재발률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맥박이 가장 느린 그룹부터 빠른 그룹으로 갈수록 대장 용종 재발률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분당 맥박수가 80회를 넘으면 66회 이하인 사람보다 대장 용종 발생 위험이 6배 이상 컸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이 맥박을 빨리 뛰게 하고 이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대장 용종 생성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일부 이제 보고에 의하면 종양이 더 빨리 자라고 더 잘 이동하고 이런 데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맥박이 빠른 건 운동량 부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맥박수는 당장 낮추기는 어려운 만큼 평소 맥박이 분당 80회가 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요인이 없는지 살펴보고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암 예방의 지름길입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이 이미 상고를 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대법원의 최종 심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 법관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오늘 오후 대법원 앞에서 문화제를 열어 이같이 주장한 뒤 이를 위한 국회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습니다. 정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 총액은 357만 6천 원으로 임시 일용근로자 월평균 임금 총액 140만 9천 원보다 216만 8천 원가량 많았습니다. 상용근로자와 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총액 차이는 2011년 상반기에는 161만 원 선이었는데 7년 새 55만 원가량 늘었습니다. 은은한 별빛이 쏟아지는 가을밤, 궁궐을 거닌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경복궁의 밤 풍경을 체험하는 별빛 야행이 올해도 큰 인기입니다. 장혁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밤의 궁전, 어둠 사이로 빛이 피어나고
상궁의 단아한 인사로 경복궁 별빛 야행이 시작됩니다. 주상 전하께서는 여러분에게 특별히 진찬연을 베풀라 하셨지요. 안내를 받아 도착한 궁궐의 부엌 소주방. 도슬근 밥을 담는 작은 그릇으로 여러분이 쓰는 도시락에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푸짐한 12첩 수라상이 펼쳐집니다. 마당에서 곁들어지는 국악 공연은 맛과 멋을 돋웁니다. 청사초롱을 들고 본격적인 궁궐 산책. 모래 그림으로 옛날 이야기도 듣고 금남의 구역이었던 궁녀들의 생활 공간도 엿봅니다. 고즈넉하고 아늑한 게 진짜 궁궐의 왕실의 모습을 갖춘 것 같아서 참 괜찮았던 것 같아요. 밤의 거울에 비친 경회루. 사라져버린 왕조의 순간들이 연못 위로 아른거립니다. 낮에는 볼 수 없던 경복궁의 새로운 모습들. 풍경을 담는 손놀림도 바빠집니다.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한 경복궁 별빛 야행은 매회 전 회차 매진될 정도로 국민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여행을 마치고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길. 궁궐은 다시금 고요 속에 잠들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